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입맛에 딱 맞는 답변을 줄 순 없다. 그것은 최소한 다음 4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얼마인가? 세 번째, 당신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가? 네 번째, 당신은 지금 몇 살인가? 그리고 언제 얼마의 돈을 다시 손에 쥐어야 하는가? 얼마를 금전에 걸고 얼마를 현물에 걸 것인지 알기 위해서 당신은 이 장의 끝부분에 언급될 중요한 결정 몇 가지를 해야 한다. 기본 원칙 4. 현물의 가치는 금전의 가치를 누른다. 현물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전의 가치를 항상 눌러 이겨왔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일정한 금액을 그냥 돈으로 보전하는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돈 가치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줄어든다. 우리는 똑같은 돈을 갖고 10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오늘날 더 이상 살 수 없다. 모든 게 비싸졌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휩쓸고 지나간 결과다. 이것은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 자기 돈을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사람은 결국 저축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예를 들어 당신 예금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치자. 여기에 인플레이션 비율이 평균 3%면 당신 돈은 1년 뒤에 97만 원이 되어버린다. 물론 은행 이자가 있긴 하다. 보통 은행 이자는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낮게 측정되기 마련이므로 2%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다. 즉 이자는 2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이자로 얻는 돈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잃는 돈이 더 크게 된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비싸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하지만 모든 게 비싸진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 역시 비싸지는 게 당연한 이치다. 당신이 만약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그 가치 역시 올랐을 것이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다.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게 비싸지며 현물의 가치 역시 상승한다. 현재 독일의 실제 인플레이션, 돈 가치의 감소 비율은 평균적으로 대략 3% 정도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이 말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비율이 항상 유지된다고 할 때 당신 100만 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가치가 떨어진다. 10년 후 73만 7,400원, 20년 후 54만 3,800원, 24년 후 48만 1,400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실. 그다지 고무적인 수치는 분명 아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좋지 않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비율 3%는 사실이 아니다. 유로화가 도입되었던 때를 생각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걱정했다. 모두 알다시피 통계는 우리 눈을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 유료화 도입 후 거의 모든 것이 비싸졌다. 그건 우리 모두 몸으로 느끼는 결과다. 그런데도 통계는 인플레이션 비율이 1%밖에 안 된다고 줄기차게 우리를 설득하려 한다. 실제 인플레이션 비율은 4에서 5%에 육박하는데도 말이다. 1965년 독일에서 아침에 먹는 빵 한 조각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는가? 60원이었다. 그때 편지 한 장 붙이는 값은 120원이었다. 빌트. 독일의 대표적 황색 신문지 한 부는 60원. 머리 한 번 커트하는 값은 2,300원이었다. 그리고 당시 벤츠 200D는 520만원 정도였다. 이를 예에서 보듯이 실제로 물가는 매년 4에서 5%씩 상승했다. 이런 식이라면 물가가 2배로 뛰는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 18년이다. 그러니까 당신 돈은 18년이 지날 때마다 그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현물의 가치는 평균적으로 18년마다 2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쉽게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72 나누기 인플레이션 비율은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횟수.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비율이 4%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72를 4로 나눈 18, 즉 18년 후에 돈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9%인 인플레이션이면 당신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되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도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적이 아니라 아군이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돈에는 적이고 당신의 현물에는 아군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당신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당신이 가진 현물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는 현상은 현물에 대해서는 가치 상승이라 불러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물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겁낼 필요가 없어진다.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는 파괴하지만 당신이 투자한 현물의 가치는 높여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물에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살 길이 전혀 없단 얘기다. 기본 원칙 5.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경제적 자유를 얻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차라리 안전한 것에 최대 가치를 두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둘 다 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거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길과 절대적으로 안전한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적 자유와 안전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내닫는 두 길과 같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반대쪽의 목표로부터 그만큼 멀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그들의 발목을 잡아 끌면 그들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쉽게 말해,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한 걸음을 떼고 다음엔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물러서는 형국이다. 그 결과는 당연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루 종일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와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햄스터 말이다. 경제적 자유와 안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전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과는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안전성만 확보하면 된다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점점 축소된다.